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간암 신약 관련해서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의 연이어 등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옵텀 RX와 서브유 RX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 서브유 RX 관련되는 부분은 국내에서는 이제 기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일 전에 유튜브 영상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3일 전에 미국 PBM 업체 서브유 RX 관련해서 이 드럭 파이프라인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보다는 사실 이제 FDA 허가니까 미국 현지에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언클라이브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에 대해서 이 프랙티스 체인지까지 이제 마이팔 교수가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약이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팔리기 위해서는 PBM 등재가 일단 허가 이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 PBM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과정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이제 선호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U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급은 아닌데, 오늘 이제 언급되는 이제 옵텀 RX 관련되는 부분은 빅3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니까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되면서 주가에도 실질적으로 허가 이후에 상업화 기대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대량 거래와 강한 어떤 상승세, 전형적인 그동안에는 숏스키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어떤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20% 이상의 이 거래 모습이 이런 재료에 연결되어서 조금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던 시간 이후로 이제 주가가 오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미인지를 한번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PBM 관련돼서는 좀 상세한, 왜 이제 미국에서 직판을 할 때는 그 유럽이나 좀 국내하고 좀 다른 이런 PBM 업체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소개하는 영상들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PBM들이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파머시 베네피트 이 매니저먼트 이런 식으로 이 파머시 베네피트 매니저 이걸 그대로 옮기면 이 처방약, 그 다음에 베네피트 급여죠. 보통 이게 급여라는 말 자체가 참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닿기가 힘든데, 보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험에 혜택이 되는 게 이제 급여고요. 보험에 이제 혜택이 안 되는 게 비급여잖아요.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 이 약을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 이제 제약사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사이에서 이 관리를 하는 업체가 PBM 업체입니다. 그래서 딱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든 어떤 용어들이에요.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은 사보험 의료 시장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공보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보험회사가 이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업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만 독특하게 좀 나왔던 어떤 그 체계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자, PBM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PBM이 등재가 되어야 보통 이제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자와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 무작정 약을 이제 권유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보험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환자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도 고려하면서 약을, 특히나 항암질환,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계속 이제 그 약이 필요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약값 부담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은 특히나 이제 크기 때문에 PBM에 등록이 된 어떤 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BM에다가 등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파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제가 뭐 그냥 노점에서 막 파는 거하고 어떤 플레이스에 이제 얹느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또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BM이다. 그래서 등재되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양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최대한 팔려면 반드시 PBM 업체도 메이저가 있고 중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PBM의 보험 처리를 하는 등재 목록 여기에도 또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호의약품에 등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잘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 가면 가장 이제 그 전략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면서 파는 어떤 물건에다가 이제 얹는 거랑 뭐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M 업체들이 여러 보험사와 사보험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의약품 목록을 선별하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사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PBM에다가 그 등재를 시키는 것이 팔 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약제비 청구에 관련되는 심사와 지급들을 대행합니다. 이 독특한 체제죠. 그리고 이 대가를 이 관리비용과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출시할 때 그 제약사들이 그 다음에 신약개발사들이 약가를 선정할 때 PBM에다가 주는 리베이트까지 고려해서 약가를 등재시키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서 약값에 관련된 협상들도 있고 미국 시장 내 광범위한 어떤 판매를 위해서는 PBM이 발행하는 처방집에 등재를 시켜야 돼요.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약 경쟁 약물에 대비해서 요렇게 이제 되느냐가 매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메이저급이는 3대 PBM 업체 중 하나로 전체 PBM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옵텀Rx와 이 서버URx는 제가 이제 3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거였죠. 여기는 이제 뭐 메이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옵텀Rx가 이제 여기 옵텀Rx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PBM 업체들이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을 그 여기 등재된 게 아니고요. 아직 이제 허가가 안 났으니까 허가가 되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판될 것으로 현저히 예상되는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가 이제 상당한 뜻이잖아요. 프레딕트가 예상되는 이 first coming drug 목록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PBM 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효과도 좋으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도 타 약품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어떤 흐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옵토마릭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큰 이제 건강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산하의 이제 그 PBM입니다. 그러니까 PBM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뭐 M&A가 되고 하면서 여러 이제 형태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FDA의 신약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 보험 등재를 해야 좀 광범위하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약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스페셜 드러그로 되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PBM 등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HLB가 해당 PBM들은 미국 내 여러 보험사 및 산하 PBM들과 진행하게 될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빨리 못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직판을 한다거나 간접 판매를 할 때도 PBM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등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오늘 이제 뭐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FDA가 리보세라는 병용요법에 대해서 늦어도 이제 5월 16일이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보다 뭐 빨리 될 가능성이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FDA 트렌드를 보면 3월 달에 나오는 최종 리뷰만 정말 뭐 예상대로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5월 1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제약과 생명과학의 이제 이런 상호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엘레바 테라피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보험 등재를 위한 전략 수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만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메이저급이라든지 의미 있는 쪽으로 PBM에 빨리 이제 등재를 시켜 놓느냐, 이게 이제 매출이 빨리 올라가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리보세라닌 병용요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큼 하면 무차별로 뭐 마케팅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약이 환자한테도 좋아야 되고요. 효과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PBM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이 처방이 계속 나와야 서로 이제 윈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 리보세라닌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근거가 이런 거잖아요. OS 값이 가장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부작용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간 기능의 어떤 손상 정도 RB 등급에 상관없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키 오피니언 리더도 프랙티스 체인지까지 이야기할 만큼 기대가 있으니까 PBM 업체들도 이 현저히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다가 일단 포함시켜 놓고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옵토마르스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제가 1월 달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좀 늦게 반영됐습니다만 온클라이브에서 이제 키 오피니언의 아밋 마이팔 교수가 프랙티스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NCCN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1차 치료제 표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효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에 이어서 PBM 쪽에서도 메이저급에서 옵토마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빅3는 아닙니다만 서브유 같이 중소형 RX 그러니까 PBM 쪽에서도 관심을 해서 여기 이제 등재를 많이 시켜서 전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주느냐가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또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 연이어 등재니까 먼저 이제 서브유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허가 이후에 상업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회사는 이제 5월달 이후에 뭐 빠르면 9월 정도 하는데 이 상업화 관련해서 이 출시 1년 차에 뭐 대단한 성과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피크 매출까지 보통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모든 간암에서 1차 치료제는 1차 치료제가 된 것은 여지없이 최소 1조는 다 넘어갔어요. 예, 근데 피크 매출까지 도달하는 게 보통 3년, 4년 안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진양곤 회장도 뭐 2027년, 2029년도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고려했을 때 뭐 3조 매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동반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이 차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